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지난 5월에 처음 나와서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미국 증시 물론 고점 부담도 있겠지만 이러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간밤에 또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봐야 할지 다각도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이퍼링 이슈와 더불어서 뭐 각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테이퍼링 우려가 지금 뭐 증시의 조정 압력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국내 어떤 주요 지표들, 관련된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변동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6월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버냉키 의장이 5월 달에 그 QE 축소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근데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와는 사뭇 다른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 변동성인데 지금 지난 5월, 6월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보더라도 5월과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퍼링 우려를 좀 반영을 하면서 상당히 높게 치솟았었지만은 지금은 역시 바닥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경감됐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이나 6월 달 같은 경우 버냉키가 처음 언급했을 때는 그러니까 무제한적이라는 어떤 수식어를 들고 있었던 그 QE였었는데 양적 완화 정책이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갑자기 종료가 된다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면서 그럼 유동성 국면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불확실성,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그런 각종 지표들의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테이퍼링이 실시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미 더 이상 불확실성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확실시되고 있는 명제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실행이 될 것인지 1월에 실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3월까지 연장이 될 것인지 이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QE 축소라는 명제 자체가 유동성 국면의 마무리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미 버냉키 의장이나 옐런 의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는 비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지표들의 변동성이 미미한 수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월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처음 또 대두가 됐을 때와 지금의 현황을 보자면은 각종 지표들이 그때보다는 상당히 변동폭이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도 테이퍼링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졌지만 과연 언제 시행될지 이 부분이 관건 아닙니까? 12월 시행에 대해서 그 전에는 3월 시행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12월 시행에 대한 의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준비한 그림을 한번 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 11월 조사 결과 회색으로 표시된 게 지난 11월 조사 결과입니다. 그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QE 축소가 언제부터 시작되겠느냐 물어봤을 때 지난 11월에는 3월 달이 전체의 44% 그리고 4월 이후로 실행된다는 응답도 13% 전체 60% 가까이가 내년 3월 이후였습니다. 근데 12월 달 결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12월 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12월 전망이 지금 전체 응답자의 16%에서 34%로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러네요. 그 1월 달에 실시하겠다. 12월 달과 1월 달을 전망하는 비율도 지금 전체 60%로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자체는 상당히 앞당겨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양쪽의 가능성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 같은 경우 이미 경제 지표들이 워낙에 좋아진 상황인데다가 거기다 연준 주요 인사들 주로 매파 인사들이긴 하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달에 버냉키 의장이나 옐런 의장이 나와서 그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양적 완화 기조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지속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것들이 어떤 또 복선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문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2월 달 축소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반면에 현재 그 연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보팅 위원들의 성향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성향인데다가 물가 수준도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가져가고 12월에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코멘트 정도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정도만.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되면서 유동성이 만약에 축소가 되면 이건 아무래도 신흥국에는 좀 악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또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문제지 유동성 공급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QE를 축소한다라는 부분들이 유동성 공급의 속도와 관련이 된 문제지 유동성의 공급과 아니면 축소,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라는 자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속도를 지금처럼 빠르게 가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완만하게 가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느냐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이 실시된다, QE 축소가 실시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신흥국 증시라든지 이런 쪽은 좀 조정을 받을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냉키 의장이나 옐런 의장이 이미 미국 경제 지표가 충분히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는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확신을 심어준 상황이고 QE 축소 자체가 그 유동성의 어떤 방향, 유동성의 추출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는 아니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그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가 지난 5월이나 6월에 나타났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조그만 악재라도 이걸 딛고서 올라가려면은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이 좀 확대가 되어야 할 텐데 일단 선진국의 경기는 지금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기업 이익 측면을 보자면 물론 일부 수출주들은 괜찮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도 그다지 좋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익 전망치 자체는 아직까지는 다소 좀 그 개선세가 좀 부진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걸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 이상이 수출주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주들의 우리나라 그 수출의 어떤 구성 비중을 수출액의 구성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은 80% 이상이 지금 원자재와 중간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선진국들의 어떤 제조업 경기라든지 그리고 선진 기업들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어떤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1월 이후에 그 QE 축소에 대한 12월 QE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시 높여준 계기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의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기업 이익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 또 이게 투자로 또 연결된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한동안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사내 유보를 하는 형태로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와서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 유동성 자금의 어떤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기에 대한 인식,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금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보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투자 활동이 내년 상반기부터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주 보는 기업의 설비 투자 압력 지수라는 것도 보게 되면은 이미 지난 한 두세 달 전부터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우리나라 어떤 수출 그리고 국내 기업 이익 간의 어떤 시차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어떤 우리나라 기업 이익의 증가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된 대로 그렇게 기업 이익이 좀 증가세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환율 문제인데 원고 그리고 엔저 현상 당분간은 또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엔저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경합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가 아무래도 일본이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나 자동차라든지 IT 이런 부품 쪽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합도가 높아서 거기다 또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수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대내적인 여건들을 봤을 때 엔저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 현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건 사실상 좀 기우에 가깝고요. 다만 지금 빠르게 나타났었던 그런 엔저 현상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은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에 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이미 상당히 높은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자체는 그 엔화가 평가절하되는 그 속도 자체는 향후에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레벨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변동성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영향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영향력과 관련된 우려가 지금보다는 좀 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수출의 증감하고 그 엔화의 어떤 환율, 엔화의 가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한번 같이 놓고 살펴보게 되면은 200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엔화와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가시적으로 보더라도 연관성이 나타났었는데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그 연관성 자체가 조금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IT라든지 자동차의 수출 같은 경우도 엔화 환율과 최근 들어서는 그 수출 금액의 증감하고 엔화 환율의 등락이 그렇게 크게 일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제품들이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 이외에 품질 측면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엔화의 어떤 그 민감도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라는 측면, 환율은 가격 변수지 않습니까? 가격 변수의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 절대적인 어떤 수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그 가격 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교역량과 수출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격 효과에 의한 어떤 위축이라는 부분들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보자면은 지금 위축된 투자 심리보다는 그래도 시장 상황이 조금은 낫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래도 12월에 물론 테이퍼링에 대한 코멘트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럴 경우에도 우리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나마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12월에는 필요할까요? 12월 같은 경우 결국에는 FOMC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FOMC를 전후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FOMC가 끝나게 되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라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경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한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아니면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1월 달에 하든지 아니면 3월 달에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불확실성 자체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QE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FOMC 끝나고 나게 되면 QE 축소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결국에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빨리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시게 되면 FOMC 이후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어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있어서도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FOMC 이전까지 어떤 가격 조정 과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매수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를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는 점이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봤을 때 대형주 중심 그리고 미국 경기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IT 쪽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